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40대 이하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개인 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4차 대유행이 잠잠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근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는 8일부터입니다. 40대 네. 이하, 그러니까 만 49세에서 18세까지 국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전에 비해서 예약 연령층이 좀 넓다 보니까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40대 이하 우리가 이제 18세에서 49세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제 사전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접종 대상이 보면 한 17,770만 명으로 해서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인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7,077만 명이 이제 한꺼번에 예약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이제 접촉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사전 예약 제도 할 때 10부제 예, 이런 예.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예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께서 좀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네. 예약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40대 이하 18세에서 이제 49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예약 시기가 이제 8월 9일부터 예. 8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뭐 10부제로 하는데 예. 주민등록 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9일부터 18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저 태어난 해는 관계없이 생일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지금 구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이제 9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전 예약 시기가 9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예. 9일에 하게 된 거고요. 예. 0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에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예. 네, 생년월일이 이제 끝자리가 이제 8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일까지 예약을 하게 되는데 예. 예약한 18일을 끝으로 해서 이제 18일날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10부제 사전 예약을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네. 예. 좀 시간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네. 당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뭐 오후 6시까지 예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시간 혹시 네네. 어떻게 됩니까? 예약 시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 예약 시간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날짜에 예. 매일 오후 8시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해서요. 예. 다음날 이제 오후 6시에 이제 마감이 아하. 되는 거죠. 예. 네. 자, 시간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1980년 3월 19일생이면 네. 끝자리가 9잖아요. 네네. 첫날인 9일에 예약인데 네. 만약 첫날에 예약을 못했다면 그 다음 9일인 19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예. 우리가 그 해당 기간에 이제 예약을 못했다면 예. 이후에는 보면 이제 연령대별 추가 예약 기간에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전 예약 기간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추가 예약을 할 때 보면 36세에서 49세 같은 경우는 예. 8월 19일 날, 그다음에 이제 18세에서 35세 같은 경우는 20일에 이제 추가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8월 21일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49세 전체 연령층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방금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예. 1980년 3월 19일생이시면 이제 41살이 되니까 예. 8월 8월 19일 및 21일에 이제 추가로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 8월 22일부터 이제 9월 17일까지는 18세에서 49세, 그러니까 이제 40세 이하의 예. 전체에 대한 이제 추가 예약하고 그다음에 기존 예약 변경이 이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사전 예약 후 접종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7만 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이제 접종하게 되고요. 예. 근데 백신의 수급에만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는 이제 없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 8월달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1,046만 회분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이제 수급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없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그 40세 이하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네, 좀 복잡합니다. 네. 예. 이게 백신 예약이 접종이 다가오면서 예약할 때 네. 백신 선택도 가능한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네네. 정해지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40대 이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화이자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 일정에 따라서 이제 백신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고 보면 이제 주별 공급 일정이나 이제 물량이 확정되는 게 이제 주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단위로 이제 접종 백신을 이제 안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모더나나 화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둘 중에 하나의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하게 되고요. 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접종 간격이 이제 3주고 모더나는 이제 4주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4주로 이제 통일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모두 간격이 4주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3주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4주지만 방역 당국에서 그 백신의 효능이나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해봤을 때 4주로 이제 통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4주로 통일을 해서 이제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부제에 따라서 백신 접종 예약에 과부하를 막겠다 이런 건데 이게 괜찮을까요? 과부하 없을까요? 지금 그 말씀드렸지만 총 인원 자체가 이제 1,777만 명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9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한 170만 명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예약 접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제 보완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하루에 이제 접종하는 그 사전 예약 접수 대상이 한 170만 명이기 때문에 큰 이제 과부하는 이제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달 사전 예약했던 만 59세 미만은 이미 접종이 시작이 됐죠. 현재 어떤 분들이 접종 중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55세에서 59세 분들 같은 경우는 7월 20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세에서 54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전 예약 접수는 됐고요. 8월 16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대입 수험생들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고3 수험생 외에 8월 10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장애인 장애인 직업 및 재활시설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 달 26일부터 이제 접종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고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에서 이제 74세 이하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5일부터 이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시설 및 입원 입소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이제 보면 이제 7월 27일부터 접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애초에 방역 당국에서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성공적으로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된다면 확산세도 어느 정도 좀 꺾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꺾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면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보면 이제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접종 전후로 봤을 때 보면 신규 확진자 수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제 전파력이 세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제 국가들의 그 중증도라든지
치명률을 봤을 때 보면 중증도나 치사율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우리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 끊길 수 있지만 중증도나 치사율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9월 말까지는 계획한 대로 전 국민의 한 70% 정도 백신 접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중증도라든지 치사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떨어뜨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금 부스터샷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스터샷까지 하기에는 좀 시일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스터샷보다는 예. 일단은 뭐 우리가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 끝나고 나머지 백신 같은 경우 이제 2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스트샷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보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백신 물량을 확보를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자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뭐 당장에는 되지 않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백신을 확보를 해서 부스트 샷에 대한 계획들도 이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뭐 연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고 있는데요. 네. 이전 그 유행과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전에는 네. 뭐 종교 활동, 좀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네. 최근에는 좀 모임이라든지 개인 간에 네. 이런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휴가철 이동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가철 이동이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게 보면 이제 전파력이 센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차지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우리가 지금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휴가철 이동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들 간의 만남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접촉이 빈번해지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예. 감염이 될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뭐 48% 지금 50%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로 있는데 예. 얘가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우세종으로 차지하면서 그다음에 사람 간의 어떤 빈번한 접촉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대로 되면서 이제 확산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정부는 이번 주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뭐 4+ 알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추가 검토 역시 사람이 좀 덜 모이는 방향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주된 전파 경로가 호흡기잖아요. 예. 호흡기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확진자 수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확산세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니까 예. 결국은 사람들이 덜 모이는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단계 뭐 어떤 특정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4단계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강도의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했을 때도 만약에 이제 그 확산세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강력한 조치 예. 말씀하신 대로 뭐 4+ 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예.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일 뭐 1,000명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1,800명 이상으로 가다가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감염 재생산 지수거든요.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04로 돼 있어서 예. 지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단계를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으로 돼서 지속 확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면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 주 한 말 정도 됐을 때도 확산세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유지하는 어떤 사회적인 거리 두기 효과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1 정도고 예. 이제 비수도권이 이제 1 이상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진다면 예. 이런 확산세가 이제 꺾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였습니다.